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12월 16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인 그 날에 그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내용을 뭐 여러 번 언론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네.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그 관계 부처가 12월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이 이제 40%에서 20%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가 이제 15억 원이 넘으면은 주택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예. 이어서 이제 17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내년에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5%,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에서 15억 원까지는 70%, 그리고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75%, 35억 원 이상은 80% 등으로 맞춘다는 내용들이 골자였습니다. 이게 뭐 종합해 보면 어쨌든 부동산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켜서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돈줄을 막겠다. 그래서 투기성 자금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주거용지만 남기고 팔아라.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청와대에서 네. 또 던졌잖아요. 예, 지난 16일 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뒤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가구 1주택을 이제 권고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이제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자 이런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에 그 은성수 그 금융위원장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내년 총선 출마자가 설선수범하자면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고위 공직자들부터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보수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부동산 대책의 참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 되게 심한 말들을 많이 표현을 쓰는데요.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 보면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세금을 걷기다. 그리고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예. 심지어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적 처방을 내놨다면 그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그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건 자유시장 경제의 확고한 수호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잡으려 한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거 늘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금 네. 폭탄.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뭘 비난하는지에 대한. 사회주의식 처방. 네. 예, 색깔론까지 등장하는 거. 뭐 이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이 되풀이되는 이런 논리인데 여당에서도 관련해서 뭐 또 반박을 하고 있죠. 예, 그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더니 절반 이상 56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분들의 주택 가격을 2016년과 2019년 재산 신고한 신고액만으로 봐도 20%가 늘었다며 이거 시세도 아니고 신고액만으로 이렇다면 예.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냐라는 암시를 줬고요. 그 보수 야당은 대책 없는 비난만 하지 말고 서민들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해라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여서 주택값을 올린다. 이것이 이제 보수 야당의 논리인 것 같거든요. 예, 이분은 어떻게 봐야 지금 될까요? 그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일한 논리인데요. 예. 이견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 소유자가 누군지 그 통계를 살펴보면 그런 공급 중심의 그 주장이 허구인 게 드러납니다. 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초과해서 현재 103% 수준인데요. 자가 점유율을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 5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주택 수가 2008년에 비해서 489만 채가 늘었는데 주택 보유자 수는 정작
241만 뼈가 안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 특정인들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아파트 지어봤자 절반은 투기꾼들 손에 들어가고 공급 늘리는 것 갖고는 주택 가격 안정이 안 된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죠. 늘 이제 공급 부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어봤자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이 다량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 소유자들은 서민들은 들어갈 집이 없다 이런 얘기고. 네. 예. 근데 이번에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외국인들도 한 몫을 했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저도 이 예. 뉴스를 보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까. 예. 그 감정원에서 나온 그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은 서울 주택 1,340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이 4,773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아하, 예. 미국인은 2,674채로 25%를 차지하고 일본인은 185채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그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2015년에는 722채를 매수해서 한 30% 차지했었는데 그때는 미국인이 이제 630채로 거의 뭐 비슷했어요. 근데 2017년부터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요. 올해 8월까지 미국인이 서울 190채를 사는 동안에 중국인은 619채를 사들여서 이제는 거의 이게 외국인들은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에게도 야 한국에서는 집 사면 돈 된다. 네. 그렇죠. 투기의 수단으로 이제 외국인들까지 이제 가세를 한 거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이 부동산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부 언론들은 뭐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뭐 내용은 크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 16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이제 보수 언론은 일제히 부동산 후폭풍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 단골 메뉴가 은퇴 고령자 코스프레죠. 그 조선 비즈가 가장 먼저 소설을 썼는데 예, 어설프게 급조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기사 앞부분에 보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꼭 실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산 70대 이모 씨는 지난해 430만 원이던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 620만 원으로 40%나 올랐고 예,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배 이상 뛰었다. 예. 그리고 정부의 고가주택 중과세 정책이 걱정돼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내년 보유세는 900만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 씨는 연금 말고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자꾸 올라서 나는 어떻게 사냐 이런 이제 푸념을 했다는 예. 그 소설을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가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이 산출됐는지 이제 자세히 보려고 아래 기사를 보면은 세금 계산 과정에는 엉뚱한 자료가 있습니다. 1주택자 59세 만 5년 미만 보유자 이러면 이제 앞에 분하고는 전혀 성격이 그렇죠.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분 보유세가 이제 515만 원에서 1,068만 원 그러니까 비슷해요. 오르는 그 금액은. 예, 그래서 마치 이게 증거 아니냐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70대 이모 씨는 2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5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예. 70세이기 때문에 노령자를 위한 30% 추가 공제 혜택까지 받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해 보면 별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그 정도 내려면 20억 원 정도 아파트인데 예. 그런 사람이 몇십만 원 세금 더 낸다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파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강남구 대치동이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웬만하면 뭐 다 30억 이상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 살면서 보유세가 늘었다 해서 걱정이다. 이거는 뭐 좀 논리적으로 예, 설득력이 없죠. 예, 전혀 설득력이 없는 딴 나라 얘기죠. 우리 서민들에게는. 네. 예. 이런 걸 대표 사례라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보수 언론에서 역시 뭐 늘 반복되는 은퇴고령자 세금이 엄청 올라서 집 밖으로 나앉게 생겼다 이런 엄살을 부리는 일종의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국민의 몇 퍼센트는 종부세 걱정을 할 만큼 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통계 숫자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요. 예, 종부세는 우리나라 인구 97.5%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예, 그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고작 59만 5천만 명에 불과하고 주택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 가구 수의 3%도 안 되는 수준인데 예, 최소한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예. 그 통계 분류표에 예, 의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20%가 아니라 3%도 안 되니까. 예, 그 이준구 교수는 또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여기 저기 신문에서 그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에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엄살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라는 이미지는 보수 언론이 조작해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네. 이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논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런 허구 논리에 자꾸 그 나도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서민들 생각에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아봤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